자기야, 이번 출장 가면 연락 잘 안 될 겁이야. 바이어 접대가 워낙 빡빡해서. 남편은 평소에는 뿌리지도 않던 낯선 향수를 온몸에 휘감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흥얼거리는 콧노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출장이라는 이름의 밀월 여행. 저는 그 역겨운 거짓말을 알면서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10분도 되지 않아 낯선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 속에는 백발이 성성한 처음 보는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그가 대뜸 물었습니다. 그쪽이 강민호 씨 아내입니까? 내 며느리랑 놀아나는 놈의 안사람 말이오. 남편의 불륜 여행 날 저를 찾아온 사람은 다름 아닌 상간녀의 시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품 안에서 꺼낸 것은 저 두 사람을 지옥으로 보낼 티켓이었습니다. 그가 꺼낸 그 티켓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과 행운이 넘치실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현관에서 구두를 신는 남편의 뒷모습이 유난히 가벼워 보였습니다. 중요한 해외 출장이라면서 얼굴에는 소풍 가는 어린아이 같은 설렘이 가득했죠. 남편이 움직일 때마다 낯선 향수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머리가 아프다며 질색하던 그 브랜드의 향수를 온몸에 휘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비뚤어진 그의 넥타이를 매만져 주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남편의 옷깃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슬쩍 밀어내며 급하게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아, 시간 다 됐네. 나 공항 늦겠다. 서진아, 이번 출장 진짜 중요한 거 알지? 바이어 접대하느라 나 연락 잘 안 될 수도 있어. 연락이 안 된다는 말은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뜻이겠지요. 저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의심을 억지로 삼키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텅 빈 집안에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자리에 남은 건 씁쓸한 향수 냄새와 적막뿐이었습니다. 거실 창가로 다가가 남편이 택시에 오르는 모습을 블라인드 사이로 내려다보았습니다. 택시 뒷좌석 문이 열리자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누군가의 희미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여자의 긴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는 것을 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심증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은 언제나 예리한 칼날처럼 심장을 베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의 무거운 정막을 깨고 현관 벨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이 무엇인가를 두고 간 걸까 싶어 눈물을 훔치며 급히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인터폰 화면에 비친 사람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처음 보는 노신사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맞춤 정장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그는 배달원이나 잡상인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저는 의아한 마음에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노신사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낮고 굵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가 강민호 씨 댁입니까? 그리고 그쪽이 강민호 씨의 아내 되시는 분이고 압도적인 위압감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단순히 길을 묻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 문틈을 잡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려 애쓰며 되물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남편은 방금 출장 갔습니다만. 노신사는 대답 대신 지팡이로 현관 문턱을 툭툭 쳤습니다. 그리고는 제 허락도 없이 거실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너무나 당당하고 뻔뻔한 태도에 저는 기가 질려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 정중앙에 자리를 잡고 앉아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이 집을 사러 온 사람처럼 혹은 이미 산 사람처럼 구석구석을 살피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두툼한 갈색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툭 던져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그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갔다고 알고 있나 보군. 하기야, 내 며느리도 친정에 간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나갔으니까.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며느리라니, 그리고 거짓말이라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서늘하게 기어올랐습니다. 제 입술이 바들바들 떨려왔습니다. 저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라니요?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노신사는 지팡이 손잡이를 어루만지며 천천히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깊은 분노와 경멸, 그리고 저를 향한 기묘한 동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가 탁자 위 봉투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김태준. 자네 남편이 지금 공항에서 낄낄거리고 있을 그 여자의 시합이 되는 사람일세. 그 봉투 한번 열어보게. 아주 재미있는 사진이 들어있을 테니. 떨리는 손끝이 누런 서류 봉투의 입구를 찢다시피 열었습니다. 봉투를 거꾸로 뒤집자 수십 장의 사진들이 탁자 위로 우수수 쏟아져 내렸습니다. 사진 속 풍경은 너무나도 선명해서 눈을 돌리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 남편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환한 미소로 낯선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사랑에 빠진 소녀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꿀이 떨어질 듯 달콤해 보였습니다. 저에게는 늘 피곤하다며 눈조차 마주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면세점 쇼핑백을 든 채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속이 메스꺼워지며 위산이 식도를 타고 역류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눈앞이 핑 돌더니 세상이 기우뚱하게 무너져 내리는 듯한 현기증이 밀려왔습니다. 사진을 쥔 제 손이 파르르 떨리다 못해 구겨지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이 혀를 차며 낮은 목소리로 은조렸습니다. 더럽지? 내 눈에도 그런데 자네 눈엔 오죽하겠나? 저는 입술을 깨물며 터져 나오려는 비명을 간신히 삼켰습니다.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참담함이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핑계로 챙겨갔던 캐리어, 그 안에 제가 정성스레 개어 넣었던 속옷들이 저 여자와의 밤을 위해 쓰인다는 생각에 치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사진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김 회장은 그런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품 안에서 손수건을 꺼내 건넸습니다. 동정이라기보다는 냉철한 관찰자가 피실험체를 보는 듯한 건조한 손길이었습니다. 김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으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울지 마. 눈물은 패배자들의 변명일 뿐이야. 지금 자네가 해야 할 건 질질 짜는 게 아니라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지. 저는 젖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도무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 수 없어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김 회장이 상체를 숙여 제 귓가에 악마의 속삭임처럼 은밀하게 말했습니다. 이혼? 위자료 몇 푼 받고 끝낼 텐가? 그건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야. 저것들은 지금 남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천국을 맛보고 있어. 그렇다면 지옥으로 떨어뜨려줘야 공평하지 않겠나?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서늘한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화가 난 노인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기업 총수가 경쟁자를 짓밟을 때 짓는 잔혹하고도 치밀한 살이었습니다. 지옥으로 떨어뜨린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자 뜨거운 분노가 차갑게 식으며 머릿속이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파멸하는 모습을 상상하자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면 되나요? 회장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김 회장은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비틀어 웃었습니다.
그는 탁자 위에 놓인 사진들을 손으로 흐트리며 말했습니다. 간단해. 내 아들이 알기 전까지 저 두 사람을 철저하게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빈털터리로 만드는 거야. 자네는 남편의 숨통을 조여. 나는 내 며느리의 날개를 꺾을 테니. 그는 품속에서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계약서였습니다. 복수에 성공할 경우 남편이 가진 재산은 물론이고 김 회장이 별도로 챙겨줄 거액의 보상금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금액의 0이 너무 많아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탐나는 것은 저들을 처절하게 짓밟을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김 회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단호한 목소리로 제가 답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시키시는 대로 다 할게요. 그 사람들 살려달라고 빌게 만들고 싶어요. 김 회장이 호탕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아. 아주 마음에 들어. 이제부터 우리는 한 배를 탄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지령을 내리지. 김 회장이 돌아간 뒤 저는 남편의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에는 먼지 한 톨 들어가지 못하게 잠가두던 금단의 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이 주고 간 남편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 불빛이 어두운 방을 비추자 추악한 진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편은 제 몰래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아 그 여자에게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카드 내역서에는 명품 가방, 호텔 스위트룸, 최고급 오마카세 결제 내역이 줄을 이었습니다. 제가 생활비를 아끼려 마트 마감 세일을 기다리던 그 시간, 남편은 그 여자와 수백만 원짜리 와인을 마셨더군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차갑게 가라앉혔습니다. 지금 당장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더 잔인한 복수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인터넷 뱅킹 화면을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남편 명의의 모든 신용카드와 입출금 계좌에 대해 분실 신고와 지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클릭 한 번에 승인 완료 창이 뜰 때마다 제 가슴 속에 얹혀있던 체증이 하나씩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응시하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디 한번 맨몸으로 버텨봐. 내 돈 없이는 숨도 못 쉬게 해줄 테니까. 같은 시각 지구 반대편에 에메랄드빛 바다가 보이는 최고급 리조트 레스토랑. 남편과 내연녀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표정으로 랍스터 요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여자의 긴 머리카락을 간지럽히고 남편은 꿀 떨어지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접시가 비워지고 웨이터가 계산서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짐짓 여유로운 표정으로 지갑에서 가장 한도가 높은 블랙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카드는 제 친정 아버지가 결혼 선물로 만들어주신 가족 카드였습니다. 남편이 거만한 태도로 카드를 웨이터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팁 포함해서 긁어주세요. 영수증은 필요 없습니다. 웨이터가 공손하게 두 손으로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꽂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용하던 레스토랑에 날카로운 경고음이 삐빅하고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웨이터가 당황한 표정으로 다시 한번 카드를 긁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기계적인 경고음이 반복되자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하나둘씩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우아했던 저녁 식사 분위기가 순식간에 어색한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웨이터가 난처한 표정으로 남편에게 카드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만 이 카드는 도난 분실 신고가 접수되어 거래가 정지된 카드라고 나옵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지고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옆에서 와인을 마시던 내연녀의 손도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남편이 헛기침을 하며 급히 지갑을 열었습니다. 아, 그럴 리가 없는데. 착오가 있나 보군요. 다른 카드로 하죠. 그는 허둥지둥 다른 카드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카드 역시 매정한 거절의 비품을 토해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카드까지 모조리 승인 거절이 뜨자 남편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벌개진 남편은 지갑을 탈탈 털어보았지만 현금은 팁으로 줄 몇 달러가 전부였습니다. 내연녀가 불안한 눈빛으로 남편의 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내연녀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남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켰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뜬 것은 거래 정지 계좌라는 붉은색 알림 창뿐이었습니다. 천국 같던 리조트가 순식간에 빠져나갈 수 없는 감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남편의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바로 저 서진이었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고 있어? 선물 하나 보냈어. 마음껏 즐겨봐. 도어락에 경쾌한 해제음이 울리고 현관문이 무겁게 열렸습니다. 여행을 떠날 때의 위풍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비에 젖은 생쥐꼴이 된 남편이 들어섰습니다. 그는 캐리어를 현관 구석에 처박듯 내려놓으며 거칠게 넥타이를 풀러 던졌습니다. 며칠 사이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얼굴에는 짜증과 피로가 덕지덕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우아하게 차를 마시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일부러 그가 가장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평온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죠.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핏발선 눈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야, 이서진. 너 나한테 보낸 문자 그거 무슨 뜻이야? 선물이라니 카드가 다 막힌 게 내가 한 짓이야? 그는 씩씩거리며 소리를 질렀지만 그 목소리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처럼 공포와 의심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시치미를 뗐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을 연기하며 제가 물었습니다. 여보, 오해하지 마. 당신 카드 내역이 이상하게 찍히길래 해킹당한 줄 알고 신고한 거야. 해외에서 갑자기 큰돈이 긁히니까 놀랐잖아. 남편의 표정이 일순간 멍해졌습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떳떳하게 반박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떠올랐기 때문일 겁니다. 그는 입술을 달싹거리다 억울하다는 듯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해외 리조트에서 개망신을 당하고 현금이 없어 쩔쩔매다 돌아왔을 그 굴욕적인 시간들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제가 쐐기를 박듯 서늘하게 덧붙였습니다. 근데 여보, 당신 출장 간 곳이 휴양지로 유명한 섬이더라. 바이어 접대를 수영장에서 하나 봐?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렇네. 요새는 트렌드가 그래. 당신은 사업을 모르니까. 아, 피곤해. 나 씻을 거야. 그는 도망치듯 욕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욕실 문이 닫히고 물소리가 들려오자 제 입가에는 싸늘한 비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인데 벌써 저렇게 겁을 먹어서야 앞으로 남은 지옥을 어떻게 견딜지 궁금해졌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서울 평창동의 거대한 저택 앞. 내연녀는 택시에서 내려 대문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시아버지인 김 회장의 호출을 받고 급히 달려온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여행지에서의 악몽 같은 기억과 시아버지의 갑작스러운 호출이 겹쳐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남편 김 회장의 아들에게는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거짓말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육중한 대문이 열리고 고용인이 나와 그녀를 안채로 안내했습니다. 정원에는 김 회장이 아끼는 분재들이 기괴한 형상으로 늘어서 있어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가자 김 회장이 붓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먹을 가는 소리만이 적막한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내연녀는 숨도 크게 쉬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한참 뒤 김 회장이 붓을 내려놓고 천천히 뒤를 돌았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며느리의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김 회장이 낮고 굵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친정 나들이는 즐거웠느냐? 사돈 어른 건강은 좀 어떠시고? 내연녀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친정에는 가지도 않았으니 대답이 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가 둘러댔습니다. 네. 아버님, 부모님께서 많이 좋아하셨어요. 아버님 안부도 여쭈셨고요. 그 순간 김 회장이 벼락같이 화선지를 구겨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거짓말. 호랑이 같은 호통 소리에 내연녀는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김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팡이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마치 뱀이 기어오는 소리처럼 소름 끼치게 들렸습니다. 김 회장이 며느리의 턱을 지팡이 끝으로 들어 올리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내년이 어디서 굴러먹다 왔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나? 내 집안에 거짓말하는 쥐새끼는 필요 없다. 당장이라도 내치고 싶지만 내 아들이 받을 상처 때문에 참고 있는 거야. 내 연녀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김 회장이 혀를 차며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처신 똑바로 해. 내가 누리는 그 모든 사치와 명예, 내가 걷어들이는 건 손바닥 뒤집기보다 쉬우니까. 나가봐. 내연녀는 도망치듯 서재를 빠져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녀가 나간 뒤 김 회장은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저 서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 회장이 차분하게 수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쥐무리는 끝났네. 이제 자네 차례야. 놈의 직장을 흔들어 놓게. 남편은 빳빳하게 다림질된 셔츠 깃을 세우며 위풍당당하게 회사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오늘은 그토록 고대하던 본부장 승진 최종 발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지난번 여행에서의 악몽 같은 기억은 승진이라는 달콤한 보상으로 잊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 거울을 보며 연습했던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기대했던 박수갈채 대신 싸늘한 냉기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임원들의 시선은 마치 벌레를 보는 듯 차갑고 경멸적이었습니다. 가장 상석에 앉아있던 사장님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로 거칠게 던졌습니다. 서류들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남편의 앞까지 미끄러져 왔습니다. 사장님이 혀를 차며 싸늘하게 일갈했습니다. 강 부장, 아니 강민호 씨. 자네 이번 승진 심사에서 제외됐네. 아니, 승진이 문제가 아니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거야.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동공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법인카드 유용 및 업무 태만, 그리고 협력업체와의 부적절한 유착 의혹이라는 붉은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모두 김 회장이 심어놓은 법무팀이 아주 교묘하게 엮어놓은 덫이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려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사장님, 이건 모함입니다. 제가 회사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요. 억울합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눈길조차 주지 않고 손을 휘저었습니다. 변명은 감사팀 가서 하게. 당장 짐 싸서 대기발령실로 이동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을 붙들려 끌려나가는 남편의 비명소리가 복도에 처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잘 나가던 에이스 팀장에서 하루아침에 책상도 없는 대기발령 신세로 전락한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내연녀는 백화점 주차장에서 또 다른 지옥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무서워 친정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차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키를 아무리 눌러도 최고급 외제차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당황한 그녀가 차 문을 발로 차며 신경질을 부리던 그때였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 두 명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은 김 회장이 보낸 수행원들이었습니다. 수행원 중 한 명이 차가운 목소리로 통보했습니다. 회장님 지시입니다. 이 차량은 법인명의 리스 차량이므로 즉시 회수합니다. 그리고 아가씨 명의의 모든 신용카드도 정지되었습니다. 내연녀는 기가 막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이 사실은 시아버지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임을 뼈저리게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을 휘두르며 악을 썼지만 사내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 키를 뺏어들었습니다. 그녀가 보는 앞에서 외제차는 매정하게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빈 주차장에 홀로 남겨진 내연녀는 수치심과 공포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지갑을 열어보았지만 현금은 한 푼도 없었고 카드들은 모두 무용지물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남편 내연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수십 번 울린 끝에야 겨우 연결되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그녀는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기야, 지금 어디야? 나 차 뺏기고 카드도 정지됐어. 빨리 와서 해결 좀 해줘. 돈 좀 보내라고.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도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팀 조사실에 갇혀있던 남편은 신경이 곤두설대로 곤두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지지 않고 버럭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 나 지금 회사 잘리게 생겼어. 돈이 문제야?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치게 생겼는데 지금 그딴 소리가 나와? 뚝!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고막을 때렸습니다. 서로를 향해 꿀 떨어지는 눈빛을 보내던 두 사람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파열음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집 거실에서 스피커폰으로 이 모든 상황을 도청하고 있던 저는 와인잔을 천천히 흔들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저는 붉은 와인을 한 모금 삼키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사랑? 웃기지 마. 돈 떨어지면 제일 먼저 썩는 게 그 잘난 사랑이야.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눈이 부시도록 쏟아지는 김 회장의 저택 정원이었습니다. 정재계 인사들이 모이는 사교 파티장에는 최고급 샴페인의 기포 터지는 소리와 가식적인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내연녀는 구석진 테이블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카드를 정지시키고 차를 뺏어간 이후 처음 마주하는 자리였기에 어떻게든 만회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죠. 그녀는 얌전한 며느리 코스프레를 하기 위해 노출 없는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억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을 비웃는 것만 같아 등줄기가 따끔거렸습니다. 그때 파티장의 웅성거림이 일순간 멈추며 정문 쪽으로 시선이 쏠렸습니다. 김 회장이 직접 마중을 나가는 이례적인 풍경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내연녀도 까치발을 들고 도대체 누가 왔길래 저러나 싶어 고개를 빼꼼히 내밀었습니다. 검은색 세단에서 내린 여자가 김 회장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레드카펫 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내연녀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힘없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쨍그랑하는 파열음이 정적을 깼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아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 채 당당하게 걸어오는 여자.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내연남의 아내 서진이었습니다. 서진은 촌스러운 가정주부의 허물을 완전히 벗어던진 모습이었습니다. 짙은 화장의 고혹적인 자태는 파티장의 그 어떤 귀부인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이 서진을 단상 위로 이끌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김 회장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좌중에게 소개했습니다. 자, 주목해 주십시오. 이쪽은 제 새로운 미술품 투자 자문역을 맡아주실 강서진 대표입니다. 안목이 아주 탁월한 분이죠. 내연녀는 턱이 빠질 듯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내연남의 아내가 자신의 시아버지와 팔짱을 끼고 건배 제의를 하다니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가지 않아 머리가 핑 돌 지경이었습니다.
서진의 시선이 천천히 파티장을 훑다가 구석에 굳어있는 내연녀에게 멈췄습니다. 서진은 여유롭게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내연녀를 향해 보란 듯이 눈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눈빛은 명백한 조롱이자 선전포고였습니다. 참을 수 없는 모멸감에 얼굴이 불타오른 내연녀가 씩씩거리며 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테라스 구석으로 서진을 몰아세웠습니다. 내연녀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아, 내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미쳤어? 우리 아버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서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샴페인을 한 모금 삼켰습니다. 그리고는 내연녀의 촌스러운 원피스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진이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왜? 시아버지는 되는데 며느리는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나? 그러게 평소에 시아버지한테 좀 잘하지 그랬어. 나한테 투자 조언까지 구하실 정도로 외로우셨다는데. 내연녀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김 회장이 두 사람이 있는 쪽으로 다가오는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서진이 표정을 순식간에 바꾸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 따님. 아니, 며느님이시죠? 반가워요. 남편분 칭찬을 아주 많이 들었어요. 그 순간 김 회장이 나타나 며느리인 내연녀를 싸늘하게 노려보았습니다. 김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치며 호통쳤습니다. 손님 앞에서 무슨 추태냐? 썩 물러가지 못해? 귀한 분께 결례를 범하다니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게냐? 내연녀는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시아버지의 서슬 퍼런 눈빛에 입 한 번 뻥긋 못하고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서진은 김 회장 뒤에서 소리 없이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파티가 끝난 늦은 밤 거실에 불은 꺼져 있었지만 남편은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초조한 듯 입술을 물어뜯으며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도어락이 열리고 제가 들어서자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제 모습이 낯설었는지 그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명품 쇼핑백 하나를 그가 앉아있는 소파 위로 툭 던졌습니다. 묵직한 소리를 내며 떨어진 그 가방은 남편이 내연녀를 위해 샀던 한정판 핸드백이었습니다. 리조트에서 카드가 정지되기 직전 그가 마지막 한도로 긁었던 바로 그 물건이었죠. 남편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남편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가방을 가리키며 더듬거렸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어? 당신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저는 귀걸이를 천천히 빼며 피식 웃음을 흘렸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의 표정을 감상하는 것은 꽤나 짜릿한 즐거움이었습니다. 제가 무심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김 회장님 댁에서 파티 끝나고 나오는데 며느님이 이걸 두고 가셨다네? 당신이 선물한 거라며? 근데 어쩌니 그 집에서는 이런 싸구려 브랜드는 가사 도우미도 안 쓴다고 돌려주시던데.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자신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바친 선물이 상류층 가문에서는 쓰레기 취급을 받았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짓밟힌 것입니다. 게다가 그 굴욕적인 선물을 아내인 제가 들고 왔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는 남편을 지나쳐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남편이 가방을 바닥에 패대기 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며칠 뒤 김 회장의 호출로 저와 남편은 회장님의 본가 저녁 식사에 초대받았습니다. 명목상으로는 투자 자문역인 저를 환영하는 자리였지만 실상은 공개 처형식이었습니다. 긴 식탁의 상석에는 김 회장이, 그 오른쪽에는 제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내연녀와 그녀의 남편 김 회장의 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내연녀는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가정부가 음식을 나르려 했습니다.
그때 김 회장이 손을 들어 가정부를 멈춰 세웠습니다. 김 회장이 내연녀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오늘 서빙은 내가 해라.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며느리가 직접 대접하는 게 예의 아니겠냐? 식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내연녀의 남편이 당황하여 입을 열려 했지만 김 회장의 서슬퍼런 눈빛에 기가 눌려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연녀는 치욕스러움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물병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제 곁으로 다가와 물잔에 물을 따르는 동안 저는 그녀를 올려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달달 떨리는 그녀의 손 때문에 물이 식탁보에 조금 흘렀습니다. 제가 혀를 차며 싸늘하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아유, 조심 좀 하시지. 비싼 옷인데 물 튀길 뻔했잖아요. 내연녀의 얼굴이 터질 듯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내연남의 아내에게 시중을 들고 핀잔까지 듣는 이 상황은 그녀에게 지옥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녀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냅킨을 들어 식탁을 닦아야 했습니다. 남편 미놓은 그 광경을 보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여자가 하녀처럼 부려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제 눈치와 김 회장의 위세에 눌려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비겁한 자신이 미웠을 테니까요. 김 회장은 만족스러운 듯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빙긋 웃었습니다. 김 회장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하지만 내용은 비수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강 대표, 내 며느리가 일머리는 좀 부족해도 시키는 건 곧잘 하니 너그럽게 봐주게. 자, 다들 식기 전에 들지. 식사 내내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조차 나지 않는 숨막히는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내연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스테이크를 썰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갈 리 없었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맛있게 음식을 씹어 삼켰습니다. 복수의 맛은 최고급 스테이크보다 훨씬 더 달콤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나오는 길 정원에서 마주친 내연녀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도끼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가 씩씩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서진. 너 지금 이게 재밌니? 우리 아버님 믿고 까부는 모양인데 언제까지 갈 것 같아? 저는 그녀의 어깨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재밌냐고? 아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재미없어 하면 안 되지. 기대해, 다음은 내 남편 차례니까. 그녀의 눈동자가 공포로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남겨두고 대기하고 있던 김 회장의 차에 올랐습니다. 백미러 속에서 주저앉는 그녀의 모습이 점처럼 작아졌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의 타자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남편은 마른 침을 삼키며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생활비는커녕 당장 카드 대금을 막을 돈도 없어 제 몰래 대출을 받으러 온 길이었습니다. 직원은 모니터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남편에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을 겁니다. 직원이 죄송하다는 듯 서류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대출이 어렵겠습니다. 현재 담보로 잡혀있는 아파트에 가압류가 들어와 있어서 추가 대출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가압류라니 금시초문인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이 쉰 목소리로 따져 물었습니다. 가압류요? 누가요? 저는 그런 적 없는데. 직원이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채권자가 강서진님으로 되어 있네요. 부인 되시는 분 맞으시죠?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사전 보전 처분이 내려져서 자산이 동결되었습니다. 남편은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제가 남편 몰래 친정 아버지가 해주신 아파트 명의를 제 앞으로 돌려놓고 위자료 청구 소송을 위한 가압류까지 걸어둔 것이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은행을 빠져나왔습니다. 제1금융권은커녕 사채시장 말곤 돈 나올 구멍이 모두 막혀버린 것입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내 연녀에게서 온 독촉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돈 없는 남자는 필요 없다고 소리치던 그녀의 표정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한편 내연녀는 이 모든 상황이 서진의 지짐을 깨닫고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행방을 수소문해 제가 머무는 개인 화실로 찾아왔습니다. 화실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그녀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캔버스 앞에 앉아 붓질을 하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방문객이었으니까요. 내연녀가 핸드백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 질렀습니다. 아, 이서진, 내가 사람이야? 우리 오빠 돈줄 다 맞고 나까지 빈털터리 만드니까 속이 시원해? 당장 내 카드 풀어. 저는 붓을 물통에 씻으며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흥분해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그녀와 달리 저는 더없이 차분했습니다. 제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오빠, 남의 남편한테 오빠 소리가 참 자연스럽네. 돈이 필요하면 내 시아버지한테 달라고 해. 왜 엄한 데 와서 행패야? 내연녀는 제 태도에 더욱 격분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테이블 위에 놓인 꽃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성을 잃은 그녀는 꽃병을 제 쪽으로 힘껏 던졌습니다. 와장창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고 꽃병에 담긴 물이 제 옷과 바닥을 흥건하게 적셨습니다. 파편 하나가 제 팔을 스치고 지나가 붉은 생채기가 났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던 순간이 왔다는 듯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내연녀가 씩씩거리며 제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웃어? 지금 웃음이 나와?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쳤어. 그녀는 제 머리채를 휘어잡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반항하지 않고 그대로 당해주었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제 목을 긁고 욕설이 귓가에 쏟아졌습니다. 한바탕 난동이 이어지던 그때 화실 구석 책장 위에서 붉은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서도 그녀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낮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제가 말했습니다. 저기 보여? 빨간 불. 내가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라이브로 녹화 중인데 특수 폭행에 기물 파손 추가네. 축하해. 정가자 된 거. 내연녀의 동작이 일시정지 화면처럼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책장 위의 초소형 CCTV를 바라보았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그녀의 일그러진 얼굴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힘이 빠지며 제 멱살을 놓쳤습니다. 공포와 당혹감으로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싸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이 영상 내 시아버지가 보시면 참 좋아하시겠다. 그치? 이사장 후보 검증 자료로 딱이네. 내연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팠던 무덤에 스스로 들어간 꼴이었습니다. 김 회장의 본가 대회의실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가문 내부 감사 및 차기 재단 이사장 선임 회의라는 거창한 명목으로 소집된 자리였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이사회 임원들과 친인척들이 긴 테이블을 가득 채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내연녀는 잔뜩 긴장하면서도 내심 기대에 찬 눈빛으로 김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차기 재단 이사장 후보로 거론된다는 헛소문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옆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녀의 남편, 즉 김 회장의 아들이 지루한 표정으로 넥타이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 회장의 오른팔 자격으로 참석해 그 맞은편에서 태블릿 PC를 넘기며 차가운 미소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구석에는 제 남편 민호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김 회장이 그를 중요 참고인이라며 강제로 호출했기 때문입니다. 김 회장이 헛기침을 하며 마이크를 잡자 장내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가문의 미래를 책임질 재단 이사장을 뽑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김 회장의 엄숙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내연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며 우아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김 회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도덕성이죠. 그래서 저는 지난 몇 달간 후보자의 사생활을 아주 면밀히 검증했습니다. 내연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신이 시키는 대로 시중도 들고 했으니 점수를 땄을 거라 착각한 모양입니다. 김 회장이 저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빔 프로젝터 리모컨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회의실 전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웅성거리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스크린으로 쏠렸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나온 것은 재단 사업 계획서가 아니었습니다. 해외 리조트 수영장에서 제 남편 민호와 내연녀가 물을 튀기며 껴안고 뒹구는 영상이었습니다. 서로의 몸에 오일을 발라주며 낯 뜨거운 스킨십을 하는 장면이 고화질로 적나라하게 송출되었습니다. 자기야, 나 시아버지 돈으로 오빠랑 이러고 노니까 너무 짜릿해. 늙은이 죽으면 다 우리 거잖아. 영상 속 내연녀의 목소리가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회의실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내연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화면을 가리키며 악을 썼습니다. 꺼. 당장 꺼. 저거 조작이에요. 다 가짜라고요.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고 지난번 제 화실에서 난동을 부리던 장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저에게 꽃병을 던지고 욕설을 퍼붓는 그녀의 모습이 악기처럼 생생하게 재생되었습니다. 그때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테이블이 요동쳤습니다. 내연녀의 남편 김 회장의 아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터질 듯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웬 낯선 남자와 놀아나며 아버지의 유산까지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그는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옆에 있던 유리잔을 벽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며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김 회장의 아들이 내연녀의 머리채를 휘어잡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더러운 년, 내가 너를 어떻게 대접해줬는데 감히 내 집안을 능멸해? 저 새끼는 또 뭐야? 그는 구석에 서 있던 제 남편 민호를 발견하고는 성난 황소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민호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독이 오른 남자를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회의실 바닥에서 두 남자가 뒤엉켜 주먹 다짐을 벌이는 추태가 벌어졌습니다. 점잖던 이사회 임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피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겨우 그들을 떼어놓았지만 이미 민호의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이 모든 난장판을 예상했다는 듯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김 회장이 싸늘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내 집안에 저런 짐승만도 못한 것들을 들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부로 저 물건들을 내치고 내 아들의 이혼 소송을 진행합니다. 물론 위자료는 한 푼도 없습니다. 내연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그녀의 눈동자를 텅 비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우아하게 찻잔을 들어 입술을 적시며 바닥을 기고 있는 두 남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바닥으로 추락한 그들의 꼴이 참으로 볼만했습니다. 제가 나직이 혼잣말을 뱉었습니다. 지옥에 온 걸 환영해. 이제 나갈 문은 없어. 육중한 철대문이 쾅 소리를 내며 굳게 닫혔습니다. 마치 세상과의 단절을 선고하는 판결의 망치 소리 같았습니다. 김 회장의 저택 밖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두 남녀는 빗물에 젖은 낙엽처럼 초라했습니다. 내연녀는 벗겨진 구두 한 짝을 찾아 두리번거리다
굳게 닫힌 대문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원피스는 찢어져 속살이 비쳤고 정성껏 올린 머리는 산발이 되어 미친 여자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녀는 손톱이 깨지도록 철문을 긁어대며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습니다. 그녀가 대문에 매달려 애원했습니다. 아버님,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여보, 나 좀 들여보내줘. 나갈 데 없단 말이야. 하지만 대문 안쪽에서는 침묵만이 흘러나왔습니다. 경비실의 불조차 꺼져버린 저택은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옆에 널브러져 있던 남편 민호가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얼굴은 김 회장 아들에게 맞아 온통 피멍이 들어 있었고 입고 있던 양복은 걸레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욱신거리는 옆구리를 부여잡고 바닥에 침을 퇴뱉었습니다.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밤 공기의 한기는 지독한 현실이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려 급히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회사 인사팀에서 온 문자 한 통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강민호 귀하. 귀하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및 회사 명예 실추로 인해 금일부로 징계 해고되었음을 통보합니다. 퇴직금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따른 가압류로 지급이 보류됩니다. 민호의 손에서 휴대폰이 힘없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액정이 박살나며 거미줄 같은 금이 갔습니다. 그의 인생도 저 액정처럼 돌이킬 수 없이 산산조각이 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직장, 명예, 돈, 그리고 가정까지 단 한순간의 쾌락을 쫓은 대가치고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그때 대문을 두드리다 지친 내연녀가 퀭한 눈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민호를 발견하자마자 시뻘건 불꽃이 일렁였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내연녀가 악을 쓰며 민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아, 너 때문이야. 내가 칠칠맞게 굴어서 다 들킨 거잖아. 내 인생 물어내. 위자료도 못 받고 쫓겨난 거 다 내 탓이라고. 민호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사랑한다며 콧소리를 내던 여자가 돈줄이 끊기자마자 악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거칠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밀려난 내연녀가 엉덩방아를 찌우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민호가 핏대 선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뭐? 내 탓? 웃기고 있네. 내가 꼬리쳐서 시작한 거잖아. 내가 김 회장 며느리라며? 이사장 될 거라며? 내 허영심 채우려다 나까지 쪽박 찬 거야. 이 꽃뱀 같은 년아. 꽃뱀이라는 단어에 내연녀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돌멩이를 집어들고 민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성을 잃은 두 사람의 몸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핥히고 물어뜯으며 짐승처럼 엉겨붙었습니다. 고급 주택가 한복판에서 벌어진 추태에 지나가던 차들이 속도를 줄이고 창문을 내려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휴대폰을 꺼내 이 기막힌 광경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저 사람들 봐. 옷차림은 멀쩡한데 왜 저래? 부부싸움인가? 완전 막장이네. 사람들의 시선과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두 사람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에는 내연녀의 손톱 자국이 깊게 패어 피가 흘러내렸고 내연녀의 머리카락은 한 웅큼이나 뽑혀 바닥에 흩날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싸우다 기력이 다한 두 사람은 가로등 밑에 나란히 대자로 뻗어버렸습니다. 거친 숨소리만이 밤거리를 메웠습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피와 흙투성이가 된 그들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민호가 멍하니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갈 데가 없어. 지갑도 차도 집도 다 없다고. 내연녀는 찢어진 치맛자락을 끌어모으며 서럽게 흐느꼈습니다. 친정에 연락해보려 했지만
이미 김 회장의 압력을 받은 친정 식구들은 그녀의 전화를 차단한 상태였습니다. 그녀가 믿었던 돈이라는 권력이 자신을 향해 칼을 겨누자 그녀는 그저 힘없는 벌레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빗속을 뚫고 검은색 우산 하나가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흐릿한 눈을 들어 우산의 주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따뜻한 코트를 입고 경멸 어린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는 제가 서 있었습니다. 제가 우산을 기울이며 싸늘하게 물었습니다. 어때? 사랑의 도피라도 떠나기엔 날씨가 좀 굳지? 아니면 여관비라도 보태줄까? 저는 지갑에서 5만 원권 지폐 2장을 꺼내 빗물 고인 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마치 거지에게 적선하듯 무심한 손길이었습니다. 민호와 내연녀의 눈이 동시에 그 돈을 향했습니다. 자존심상 주우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당장 굶어 죽게 생긴 그들의 손은 본능적으로 돈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서로 먼저 돈을 잡으려 손을 뻗는 그 비참한 꼴을 보며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남편의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서진아, 여보, 나 좀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제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빗소리가 그들의 비명소리를 깨끗하게 지워주고 있었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좁은 고시원 방이었습니다. 민호는 얇은 이불 하나의 의지에 쪽잠을 자다 화들짝 놀라 깼습니다. 누군가 방문을 부서질 듯 두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밤 빗속에서 내연녀와 육탄전을 벌인 탓에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그는 삐걱거리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법원 집행관으로 보이는 남자가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민호의 얼굴을 확인하더니 두툼한 등기 우편물을 가슴팍에 떠밀었습니다. 남자가 사무적인 말투로 통보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나왔습니다. 강서진 씨가 청구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입니다. 수령 확인 서명하세요.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하고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를 뜯자 읽는 것만으로도 현기증이 나는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힌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청구 취지에는 그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거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포기 각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절망케 한 것은 별도로 첨부된 상간녀 소송 관련 서류였습니다. 그가 사랑이라 믿었던 내연녀에게도 똑같은 금액의 청구서가 날아간 것입니다. 민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어떻게든 빌어서라도 서진의 마음을 돌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서울가정법원 조정실 앞 복도. 민호는 남루한 양복을 입고 초조하게 다리를 떨며 앉아 있었습니다. 드라이클리닝을 맡길 돈이 없어 구겨진 양복에서는 쉰내가 났습니다. 그때 또각또각하는 경쾌한 구두 굽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들자 서진이 변호인단을 대동하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고급 브랜드의 투피스를 입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우아한 자태를 뽐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국내 굴지의 로펌 소속 변호사들이 병풍처럼 따르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이 붙여준 수임료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 초호화 변호인단이었습니다. 민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진에게 달려가려 했습니다. 민호가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여보, 서진아,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진짜 너 없으면 안 돼. 하지만 서진의 곁을 지키던 건장한 경호원이 민호를 가볍게 막아섰습니다. 민호는 경호원의 팔에 가로막혀 서진의 옷자락조차 잡을 수 없었습니다. 서진은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민호를 벌레 보듯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르는 사람을 대하는 듯한 그 건조한 눈빛이 민호의 가슴을 더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서진이 싸늘하게 대꾸했습니다. 법정에서 봐. 내 변호사님이랑 이야기하고.
난 더 이상 당신이랑 섞을 말 없으니까. 조정실 안에서의 시간은 민호에게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김 회장의 변호인단은 민호의 외도 증거를 낱낱이 제시했습니다. 공항 사진, 리조트 영수증,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연녀와 나눴던 모욕적인 메시지 내용들까지. 민호가 반박할 여지는 단 1%도 없었습니다. 판사조차 민호의 파렴치한 행각에 혀를 내두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국 민호는 서진이 요구한 모든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산 분할 영원, 거액의 위자료 지급, 그리고 향후 월급의 50% 압류. 판결봉이 땅땅땅 3번 울리며 민호의 인생에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 길. 법원 정문 앞에는 또 다른 불행이 민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연녀가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법원 기둥에 기대서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서진에게 상간녀 소송을 당해 가진 돈을 모두 털리고 빚더미에 앉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민호를 보자마자 달려와 멱살을 잡았습니다. 사랑을 속삭이던 입술에서는 저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연녀가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아, 너 때문에 우리 집안까지 다 망했어. 책임져. 내 인생 물어내라고. 민호는 힘없이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는 화낼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증오 어린 눈빛으로 노려보다가 각자의 갈 길로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던 그들의 분류는 법의 심판 앞에서 추악한 밑바닥을 드러내며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서진은 김 회장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한없이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서진이 차창을 올리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싸구려 사랑의 결말치고는 꽤 비싼 값을 치렀네.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자 서진은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녀를 짓눌러왔던 무거운 짐이 비로소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녀 앞에 펼쳐질 새로운 인생뿐이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참으로 공평하게 흘렀지만 그 결과는 잔인할 정도로 불공평했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강남의 최고급 오피스텔. 저는 통창 너머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모닝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SJ투자자문 대표 강서진이라는 금빛 명패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과 제 안목이 더해져 회사는 설립 1년 만에 업계의 주목을 받는 다크호스가 되었습니다. 비서가 노크를 하고 들어와 오늘의 일정을 보고했습니다. 오전에는 미술품 경매, 오후에는 김 회장님과의 티타임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재킷을 걸쳤습니다. 과거 남편의 눈치를 보며 생활비를 아끼던 전업주부 서진은 이제 세상에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도시의 가장 낮은 곳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인력사무소 앞 남루한 작업복을 입은 사내들이 모닥불 주위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그 틈에 끼어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 남자는 다름 아닌 민호였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대기업 본부장을 꿈꾸던 그는 이제 일당을 받지 못하면 굶어야 하는 일용직 노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고된 노동과 술로 인해 10년은 더 늙어 보였고 초점 없는 눈동자는 퀭했습니다. 그가 후루룩 라면 국물을 마시자 옆에 있던 동료가 핀잔을 주었습니다. 작업 반장이 민호의 등을 툭 치며 소리쳤습니다. 어이강 씨, 국물 그만 마시고 빨리 일어나. 오늘 공구리 치러 가야지. 굼뜨게 굴면 내일부턴 나오지 마. 민호는 허겁지겁 일어나며 비굴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 예. 갑니다. 가요. 반장님, 저 오늘 일당 조금만 가불 안 될까요? 방세가 밀려서. 반장은 들은 채도 않고 쯧쯧 혀를 차며 돌아섰습니다. 민호는 한숨을 푹 쉬며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짊어졌습니다. 그 무거운 무게가 마치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처럼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한편 내연녀의 삶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그녀는 유흥업소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 가문에서 쫓겨난 후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며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화려한 네일아트를 받던 그녀의 손은 고무장갑 독이 올라 퉁퉁 부르트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접시를 닦던 그녀가 실수로 그릇을 깨뜨리자 주방 이모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주방 이모가 고무장갑 낀 손으로 그녀의 등짝을 후려치며 소리 질렀습니다. 아이고, 이 화상아. 접시 깬 게 오늘만 몇 번째야? 몸뚱어리만 반반해서 일머리는 하나도 없고 밥값도 못할 거면 당장 나가. 내연녀는 깨진 조각을 치우며 서러움에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자신이 꿈꾸던 상류층의 삶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남은 것은 차가운 짬통 냄새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다시 설거지통에 손을 담가야 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저는 김 회장의 본가를 찾았습니다. 김 회장은 정원에서 휠체어에 앉아 따뜻한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는 단순한 파트너를 넘어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가져간 최고급 찻잎으로 차를 우리자 그윽한 향기가 정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 회장이 찻잔을 들며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얼굴이 아주 좋아 보이는구먼. 꽃이 활짝 피었어.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 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회장님 덕분이에요. 저에게 복수할 힘을 아니, 다시 살아갈 힘을 주셨잖아요. 김 회장은 허허 웃으며 먼 하늘을 응시했습니다. 아니쎄. 자네가 독하게 마음먹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지. 나는 그저 등만 살짝 떠밀었을 뿐이야. 그래, 그 녀석들은 아직도 그러고 사나? 제가 미소를 머금은 채 대답했습니다. 네. 각자 가장 어울리는 자리에서 아주 치열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평생 서로를 원망하면서요. 바람이 불어와 정원의 나무들을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 끝에는 더 이상 비릿한 배신의 냄새도 눅눅한 눈물의 냄새도 없었습니다. 오직 향긋한 차 냄새와 다가올 내일의 희망찬 공기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저를 향해 축복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맞이한 완벽한 아침이었습니다. 돈과 욕망, 거짓된 사랑으로 쌓아 올린 성은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반면 시련 속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맞선 서진 씨는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었죠. 최고의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 보란 듯이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말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지금 혹시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고 계신가요? 부디 절망하지 마세요. 차가운 비바람이 지나가면 반드시 맑게 갠 하늘이 찾아오듯 여러분의 삶에도 눈부신 여왕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사이다가 되었기를,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